네, 반갑습니다. 3월 4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에코프로비엠, 외국인 매수가 엄청 들어왔습니다. 네. 자, 이 부분들, 네,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은, 특징적인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모비데이즈, 자,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뉴스테마 특징주는 덴티움과 레이네요. 둘 다 이제, 임플란트, 치과 치료 관련한 종목들이고요. 자, 인기 검색 관련 종목은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준비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핫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반등을 좀 해줬는데, 이런 것들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지금 뭐 아주 시끄럽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네, 미쳐서 날뛰고 있는 거죠. 뭐 주가가 많이 상승하니까 여기에 대고서 이제 이게 대장이다, 주도주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2차전지 정말 사야 되나? 사실 이 정도 올라오는 거 보고 있으면은요, 어떤 생각 들어요? 사야 되겠다. 사고 싶다. 와, 부럽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거예요. 이게 주도주구나. 이게 대장이구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자, 2차전지의 미래를 일단 생각해보면, 일단은 밝아요. 네, 2차전지는 뭐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더 많이 올라가고, 뭐 진짜 에코프로비엠 100만원 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겠죠. 네, 왜냐면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얘네가 유지할 수 있다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전기차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제 없어질 거예요. 물론 이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전기차로 넘어가겠죠. 그럼 거기에서 가장 수혜받는 게 2차전지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시점이 과연 그 포지션에서 이제 장기적 관점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 시점에서 매수 포인트에 적합하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이 올라간 다음에 와, 저거 살 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잖아요. 근데 저거 살 걸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하는 시점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매수할 수 없는 자리예요. 미리 매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었다라면 상관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펼 수 없죠. 왜냐면은 주가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고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20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올라온 부분들이 이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었어요. 만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최고점 라인대가 13만원이죠. 그러니까 13배 정도, 1300% 정도 올라갔는데 보통 1000% 이상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요, 주가가 좀 여기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주가 좀 오래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온 부분들을 적정 주가로 계산하게 된다고 치더라도 저 앞쪽에 있는, 그러니까 향후의 먼 미래, 즉 지금 이 당시 시점에서는 5년 후에 나올 매출을 끌어다 땡겨 쓴 그런 정도의 주가 상승이다라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 횡보가 들어가면서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2021년도 당시에도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면서 빵 터질 때 제가 매도 의견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때도 참으로 많은 그런 반대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그 8만원대가 떨어져서 13만원에서 8만원가 떨어지면 한 40% 빠진 거잖아요. 30% 정도 빠졌나요? 이 정도 빠졌으니까 제법 많이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런 형태의 모습을 좀 보이게 되면 사람들이 나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장기적으로 볼 거야, 길게 볼 거야 라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계좌가 30% 이상 떨어져 나가는데 또 신용이 들어와서 잡아들고 가는데 이 상황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래서 주가를 많이 팔아요. 또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때 정고점 근처에서 올라가지 못한 모습 보면 또 팔게 되죠. 또 뉴스가 나와서 한 번 더 땡겨줬다가 또 떨어지니까 또 팔게 되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가 지금 빵 치고 올라갔어요. 중요한 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신용거래가 많이 늘어났어요. 신용거래가 많이 늘어났는데 코스닥 쪽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코스피 쪽은 신용거래가 늘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근데 신용잔고가 코스닥 쪽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어디로 집중됐을까요? 최근에 올라간 종목 쪽으로 집중하는 거죠. 왜냐면 신용을 써가지고 주식을 매수할 정도라면은 레버리지, 조금 마음이 급한 거거든요. 레버리지 걸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급등주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2차전지 쪽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팔아먹은 시점이 약간 올라온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뭐 초반부터 사신 분들이야 뭐 수익이 많이 나왔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4만원대부터 시작해서 17만원대까지가 아마 개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온 부분일 겁니다. 신용잔고가 늘어난 시점도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 됐다라면 현재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기관들은 일단 다 털고 나갔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끄집어 올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에 플러스 해가지고 개인들 매수도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뭐 팔아먹는 물량이 있든 아니면 사는 물량이 있든지 간에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주체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뭐 크게 달라진 게 있느냐, 또 전망치들은 뭐 좋게 나오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주가 올라갔다, 좋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럼 그 가치가 현재 이 기업의 적당한 수준이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나오겠죠. 주가는 네 선행한다, 뭐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등등 얘기로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일단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내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2차전지 산업은 더 발전합니다. 더 규모가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주가가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동안에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나더라도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가 나오더라도 과연 팔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당연하죠. 왜냐면 지금은 괜찮거든요. 당연하죠 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2020년도에 우리가 삼성전자 네 9만원대 10만원 간다 생각해서 매수해가지고요, 이게 뭐 6만전자 5만전자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 다 팔아먹었죠. 개인들이 엄청나게 팔아먹었어요. 뭐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주식을 그냥 팔아먹게 되거든요. 이게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주식이 찰떡같이 밑두고 있었는데 점점점 떨어져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처음에 10% 20%는 견딜 수 있어요. 30% 40% 떨어지면요 못 버팁니다. 그러면은 네, 던지게 된 상황이고요. 또 신용을 써서 들어왔다면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 매매에 시달리게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겁니다. 전기 2차 전지, 전기차 이 시장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종목 자체가 고평가가 되어 있고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5일선 따라서 계속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냥 유지만 하시면 돼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고민한다.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15만원에 들어가서 지금 18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수익률 많이 났어요. 한 20-30% 나왔어요.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종목만 계속 하게 돼요. 근데 결국에는 당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자기들만의 어떤 특별한 단타 매매 기법이 있다 그러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은요 다 단기성 매매이기 때문에 단타에 대해서 뭔가 대단한 어떤 조회가 있거나 뭐 그걸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기만의 원칙이 있다 그러면은 뭐 말리지 않습니다. 그럼 뭐 자기가 수익 낼 수 있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다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것들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 네 당장 뭐 주가 올라가는 거 보고 수익 내는 거 보고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기업이 뭐 좋고 나쁘고 앞으로 전망이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뭔가 위험한 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면 수급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냥 투매로 연결되거든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갖고 있는 분들은 일단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되겠죠.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안전장치 좀 걸고 하시면 되겠죠. 나는 어디까지 깨지면 손절하겠다. 근데 그 지점에서 대부분 손절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 부분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매수에 대한 관점은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은 저만의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주도주니 뭐 어쩌니 뭐 주변에서 뭐 떠들고 있지만은 네, 뭐 어차피 뭐 하나도 부럽지 않고요. 네,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때 자꾸 나한테 없는 주식이 많이 올라갔는데 자꾸 내 귀에 들린다. 그럼 일단 의심부터 하고 네, 경계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모비데이즈라는 종목이네요. 모비데이즈는 그 AI 관련이죠. 모비데이즈. 이게 AI 관련해서 뭐죠? 이게 뭐 그 챗 GPT 뭐 이쪽 부분한 부분이 있던가요? 네, 그런 쪽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수익을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AI 관련한 종목들 치고는 좀 덜 올랐어요. 그죠? 네, 좀 많이 안 올랐죠. 이거 뭐 중간에 뭐 어디서 기어 들어온 종목인가 본데, 그죠? 코넥스 아니면은 뭐, 코넥스 같은데, 스펙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들어온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종목이, AI 챗봇, 그 챗 GPT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대치가 좀 있는 모습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실 수 있겠고요.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네, 뭐 그렇게 추세가 나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기업이 지금 당장은 실적이 안 나오는 모습이라서 그게 좀 부담될 수 있겠죠. 그리고 유보율이 좀 약하고요. 부채 비율이 좀 높아요. 이렇게 되면은 기업이 만약에 자본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라면 뭐 증자라든지 여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올라가면서 이 매물
3만원대 근처까지 왔을 때 기관 매도, 외국인 매도 쏟아지는 거 보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죠. 주가 올라갈 때 이렇게 수급 주체들이 던져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좀 답답합니다. 근데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일단 챗 GPT라는 부분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AI 기술을 활용한 휴먼 어드바이즈, 로봇 어드바이즈 이런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사로 선정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셀바스 AI도 그렇게 썩 좋지 않잖아요. 네, 주가가 이제 위에서 살짝 주춤거리는 모습이라서 글쎄요. 이것도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대응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주가가 좀 조정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런 상태에서 다른 종목들도 네, 과연 괜찮을까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어요. 만약에 챗 GPT 쪽이 전체적인 압박을 좀 받게 된다면 지금은 AI 쪽으로 막 그냥 몰려있던 자금들이 다 올라가서 2차 전지로 가 있기 때문에 좀 시들한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조정을 받게 되면 다른 종목들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그쪽이 지금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챗 GPT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재료 테마든 아니면은 뭐 대형주든 간에 지금은 보면은 매수가 뜸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조정을 받을 때쯤 되면 아마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네 조금 애매한 구간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아래쪽 지지라인 때는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1150원 정도 지지라인 때 보시면 되겠고요. 이탈하게 되면은, 네, 아래쪽. 근데 지지선이 이제 요 밑에까지 있는데 변동폭이 좀 커서 문제지. 1000원 정도 지지선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서 이제 지지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150원 일단 잡아놓으시고 이탈하면 약간 좀 주의하자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게 보시고요. 신규 매수는 현재로서는, 네, 뭐 매력적인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덴티움 넘어갈게요. 덴티움 요즘에 추세 너무 좋아요. 네, 왜냐면 이제 그 중국 쪽 관련한 부분에서 리오프닝 뭐 이런 것도 있고 임플란트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임플란트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지금 네, 딱 그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기로에 놓여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 관련된 뭐가 있겠어요? 덴티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 내 임플란트 점유율 2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업계 1위가 오셈 임플란트였는데 요놈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업은 덴티움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 거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넘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10만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10만원 위쪽이라면 일단은 버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지선 굉장히 두꺼운 편이니까 괜찮고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서는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특정 테마를 붙이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10만원 위쪽 네, 조금 넉넉하게 여유 잡으세요. 그래서 10만원 위쪽으로는 그냥 보유한다. 어지간하면 팔지 말란 이야기죠. 그래서 들고 가시는 전략을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격이 좀 벌어져 있잖아요. 이격도 뭐 이제 좀 높게 잡더라도 61선과 이격이 지금 10만 500원 정도인데 지금 퍼센테이지 따지면 한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빠지게 되면 또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당장 들어가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조금 더 진정되거나 이격이 좀 좁혀지거나 뭐 과거에서처럼 이렇게 좀 이격이 벌어지면 좀 들어와 주면서 조정받고 그 다음에 이평선 모았다 다시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따라 들어가시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는 별로 권장하지 않고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 관점 유지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레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레이라는 종목은 코드번 쳤어야 되네요. 자,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치과용 영상 진단 장비 업체입니다. 영상 진단 장비 업체. 네. 발음이 왜 이럴까요? 저 서울 사람인데요. 네. 치과용 영상 진단 장비 업체. 자, 이게 이제 레이인데, 임플란트 시술 확대의 수혜주로 꼽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추세 지금 되게 좋은 편이네요. 네, 흐름 좋습니다. 이쪽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중국 쪽 매출이 좀 늘어나는 것, 중국의 경기 부양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한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덴티움하고는 좀 다르게요. 매물대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 있죠. 3만원대 저항대가 제법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치고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좀 필요합니다. 상승이 좀 필요한데, 근데 여기에서 말이죠.
그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되는 부분들은 옷에 임플란트가 빠지면 덴티움은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영상 진단 장비, 이 발음 되게 어려운데 자꾸 나오게 되지? 영상 진단 장비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쪽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쪽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장비다 이거야. 장비는 사면 끝이에요. 임플란트는 어떻게 해요? 수요가 있으면 계속 갖다 꽂아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장비는 끝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네, 추세는 지금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 매물대 통과하기 전까지는 건드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이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매물대 어떻게 통과하는지 뭐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는 네, 지금은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삼성전자 봐야 되겠네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뭐 반도체 가지고 얘기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언제나 검색 1위입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기도 하죠. 이미 많이 털려 나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추세가 올라오면서 또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세 라인 때는 일단 하단까지 진입했기 때문에 뭐 살짝 더 밀릴 수 있다 하더라도 반등점은 곧바로 잡아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반등 매수 포인트를 잡으려면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2차 전지가 빨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외국인들이 뭐 살짝 팔고 살짝 사고 뭐 이런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수급 동향이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수급 동향을 보시면 제법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급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느냐면 지난 5월 달 정도 되겠네요. 5월 달이면은 어느 정도냐면 지금 6만 한 7천 원 정도 수급입니다. 근데 6만 원 정도 있으니까 한 10% 정도 가격을 더 저렴하게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매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확실히 보이죠. 그래서 그런 모양새들이 이제 작년 7, 8, 9월 달 지나면서 이제 매집의 단계로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종목이 여기 7만 원대 정도까지 진입을 했을 때 수급이 얼마만큼 늘어나 있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급이 제법 많이 늘어나야지만 그 정도 돌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아마 네, 재작년 한 8월 정도 수준, 한 8만 원 정도 수준까지의 수급은 만들어져야지만이 7만 원대 근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는 수급이 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많이 사주느냐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당장은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음봉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매수할 필요 없고요. 또 데드크로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데드크로스 확보가 되고 이제 골든크로스 전환되는 그 시점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 6만원부터 6만 1,000원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시장이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시장이 올라간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크게 낮추지 않을 거고요. 시장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를 필요로 할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가면 이제 만기일이 있잖아요. 이제 만기일 전까지는 약간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누우면서 횡보갈 가능성이 높겠죠. 당장은 매수 급하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만 유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볼게요. 주말장에서 많이 올랐어요. 자, 셀트리온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매출이 2조 원을 돌파했다. 역대 최대급이다. 그래요. 작년에 매출이 2조 원을 돌파했대요. 매출 2조 원이라면 시총이 지금 21조 원인데 조금 약한 거 아니야?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매출이 있는 게 어딥니까?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 매출 있는 기업들 매출은 있더라도 실적이 뭐 형편없는 것도 많은데 이건 그래도 네, 적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정진 회장이 2년 만에 경영을 복귀한다. 이게 아마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요소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업 생태가 말이 아니구만. 이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뭐 말이야 이거 막 해가지고 이제 경영을 복귀하겠다 해서 주가를 올렸다는 건데 서 회장이 있을 때는 주가가 그래도 뭐 요동은 좀 치긴 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고공행진은 유지해서 뭐 국민주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대감이 좀 생기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까지 다 같이 올라간 모습이었고요. 그동안 이제 셀트리온 이끌어온 그런
가다라고 해야 되죠. 그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정도의 그 상황은 좀 복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도 현재 주가로서는 나쁘지 않았어요. 최근에 좀 2월달 들어서 떨어진 게 조금 눈에 걸리는 모습이었지만 주가 상황은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세한 흐름에서의 어떤 주가 상승이 일어났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평선이 지금 수렴으로 갔다가 역배로 전환된 건데 이거 뚫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조금 더 기대해 보자고요. 실적도 좋다 그러고 명예회장도 돌아왔다고 하니까 이제 기대치를 좀 살펴보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대 좀 해보고요. 자, 일단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홀딩 보시면 되겠고 신규 접근은 바로 들어가지 마세요. 위쪽에 저항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통과하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7만원대 넘어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정도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받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가면 어느 정도의 상승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정고점 돌파는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고민해야 되겠죠. 정고점 돌파가 어렵다. 그래도 거기까지 올라가면 100%인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면 관심을 좀 가져도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매수하실 만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올라가서 추세가 바뀌었을 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총 6종목이죠. 에코프로비엠, 모비데이즈, 덴티움, 레이, 삼성전자와 셀트리온까지 말씀드렸고요. 잘 참고하셔서 훌륭한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